우주라는 방대한 공간 속으로 떠나는 모험을 시작해보자. 상상해보자. 지금은 2025년이며 우주 탐사는 놀라울 정도로 매력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우리의 천체망 원경들이 우주를 전례 없이 정밀하게 관찰하며 무수히 많은 외계 행성을 드러내고 있다. 2024년 말까지 이미 약 6.2억 개가 확인되었고 앞으로의 전망은 훨씬 더 많은 숫자를 예고한다. 현기증이 날 정도로 압도적이지 않은가? 이러한 먼 세계들 중 일부는 유명한 거주 가능 영역에 위치해 있다. 이 영역은 별 주위에서 액체 상태의 물이 행성 표면에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을 허용하는 지역이다. 2024년 1월에 발견된 초지구인 TOI-72로 이 특별한 영역에서 공전하며 지구보다 약 1.55배 큰 반지름과 3.02 배의 질량을 지니고 있다. 이는 지구와 유사한 환경을 암시하는 흥미로운 후보로 평가된다. 더 최근에 글리제 12b라는 외계 행성이 발견되어 큰 관심을 모았다. 이 행성은 지구 크기와 비슷하며 잠재적으로 거주 가능하며 우리로부터 불과 40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그 질량은 지구의 3.87배로 12.81주기로 별을 돌며 별로부터 받는 복사 에너지는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받는 것의 1.6배에 달한다. 우주는 우리에게 눈짓하는 듯하다. 그러나 외계 행성의 발견은 시작에 불과하다. 진정한 도전은 이러한 세계들이 생명체를 품고 있는지 확인하는 일이다. 여기서 생물지표가 등장한다. 이는 생명체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화학적 단서들이다. 2025년 4월 K에서 18b 외계 행성에서 유망한 신호가 포착되었다. 특히 디메틸황화물 같은 화합물이 검출되었는데 이는 지구에서 주로 생물학적 과정으로 생성되는 물질이다. 그러나 이 발견은 여전히 논쟁적이며 일부 연구에서는 확인되지 않았고 다른 연구에서는 대기 중에 수천 배 높은 농도로 존재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이는 생명체의 존재를 암시할 수 있지만 추가 관찰이 필요하다. 게다가 2025년 9월 미국 항공우주국은 화성의 암석 샘플에서 잠재적 생물지표를 발표했다. 퍼서비어런스 탐사선이 제제로 분화구의 고대 강바닥에서 채취한 샘플에서 미생물의 흔적이 보존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이 발견은 과거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했을 수 있음을 시사하며 우주 생명 탐구를 더욱 흥미진진하게 만든다. 생명체 탐구는 그 어느 때보다 생생하다. 물론 이 탐구는 근본적인 질문을 불러일으킨다. 우리는 우주에서 홀로인가? 이는 유명한 페르미 역설로 우주의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외계 문명의 명백한 부재를 지적한다. 여러 가설이 제안되었다. 외계인들이 존재하지만 탐지되지 않을 수 있다는 아이디어에서부터 그들이 파괴를 두려워해 침묵을 지킨다는 이론까지 2024년과 2025년에 새로운 가설이 등장했다. 예를 들어 인지지평선 가설은 외계 문명들이 우리의 인지 능력을 초월해 접촉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제안한다. 또 다른 가설은 지루한 외계인으로 지적 생명체가 지구와 접촉하려는 노력을 포기했을 가능성을 논의한다. 혹은 일상성 설명으로 은하계에 소수의 기술 문명이 존재하지만 그 기술 수준이 너무 평범해 탐지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설들은 우리의 관찰 방법이 제한적일 수 있음을 상기시키며 탐색 범위를 넓힐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SETI 프로젝트는 어떠한가? 이는 다른 문명으로부터 오는 신호를 탐지하려는 대담한 이니셔티브다. 2024년 6월 SETI 연구소는 기술지표 과학을 발전시키기 위한 보조금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은 최대 10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하며 기본 연구, 기술 개발, 현장 탐험 등을 포괄한다. 이는 외계 문명으로부터의 메시지를 포착할 희망을 지속적으로 자극하며 우리의 상상력을 자아낸다. 상상해보자. 푸른 언덕 위에 거대한 안테나가 밤하늘을 주시하며 신호를 포착한다. 단순한 배경소음이 아닌 패턴과 구조를 가진 무언가, 메시지일까? 1960년부터 드레이크 방정식으로 우리는 탐지 가능한 외계 문명의 수를 정량화하려 해서왔다. 이는 은하계에서 활발하게 소통하는 문명의 수를 추정하는 공식으로 별 형성률, 별땅 거주 가능 행성수, 생명 발생 확률, 지능 발달 확률, 기술 문명 지속 기간 등을 고려한다. 2024년에 이 방정식이 수정되었다. 우주 팽창을 고려한 새로운 모델이 도입되어 은하계 외에도 우주 전체를 포괄하며 화학적 복잡성과 생명 발생 가능성을 반영했다. 일부 연구에서는 문명 지속 기간이 400년 정도로 낮을 수 있음을 제안하며 확률을 재평가한다. 이는 별을 세는 것처럼 거대하지만 극도로 흥미로운 도전이다. 마지막으로
유로파와 엔셀라두스 같은 위성의 얼음 표면 아래 숨겨진 지하 대양을 잊지 말자. 이러한 환경은 우주 복사와 적대적 조건으로부터 보호된 채 원시 생명체를 품을 수 있다. 유럽 우주국은 엔셀라두스 탐사 임무를 계획 중이며 잠재적 발사 시기는 2042년으로 예상된다. 엔셀라두스는 액체물, 필수 화학 원소, 에너지원을 모두 갖춘 곳으로 우주 실험실처럼 보인다. 2024년 10월에 발사된 유로파 클리프 임무는 유로파의 거주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 출발했다. 이 임무는 지하 대양의 습격과 물기둥을 분석하며 생명 흔적을 탐색할 것이다. 2024년 9월 유럽 우주국 과학자들은 유로파에서 물기둥이 정기적으로 분출된다는 증거를 추가로 확인했다. 그럼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매혹적이지 않은가? 우주 탐사는 우리 우주에서의 위치에 대한 현기증 나는 전망을 열어준다. 그리고 누가 알겠는가? 어쩌면 몇 년 안에 우리가 홀로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를 얻을지도 모른다. 미래가 알려줄 것이다. 이제 이 희미한 신호들, 우리가 SETI 프로젝트를 통해 해독하려 애쓰는 우주 속 속삭임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상상해보자. 거대한 안테나가 밤하늘을 주시하며 신호를 포착한다. 단순한 배경 소음이 아닌 패턴을 가진 구조, 메시지일까? 1960년부터 드레이크 방정식으로 우리는 탐지 가능한 외계 문명의 수를 정량화하려 했다. 이는 은하계에서 별 형성률, 행성 형성 비율, 생명 발생 확률, 지능 발달, 기술 문명 지속 기간 등을 곱해 추정한다. 2024년 연구에서는 대규모 관측 천문학과 통계 모델링을 결합해 이 매개 변수를 세밀하게 조정했다. 생명체 탐구는 점점 실용적이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데이터 덕분에 우리는 외계 행성 대기를 분석하고 생물 지표를 추적한다. 2023년 4월 K에서 18B에서 유망한 단서가 포착되었고 디메트랑 화물의 존재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나 후속 관찰이 필요하다. 과학자들이 화면을 들여다보며 이 서명을 발견하는 장면을 상상해보자. 희망의 한숨, 등골을 오싹하게 하는 전율, 그리고 페르미 역설이라는 오랜 논쟁이 있다. 우주가 이토록 방대하고 오래된데 왜 다른 존재를 관찰하지 못하는가? 어쩌면 그들은 존재하지만 우리의 탐지 방법이 제한적일 수 있다. 어쩌면 그들은 다른 문명을 두려워해 숨을 죽이고 있을지도. 2024년 7월에 제안된 새로운 해결책은 우리의 샘플링 방법이 너무 제한적일 수 있음을 지적한다. 이는 메콩강 삼각주에서 단순한 채로 진주를 찾는 것처럼 접근 방식을 세밀하게 다듬고 관점을 확대해야 한다. 2025년 10월 국제우주학 아카데미는 탐지 후 프로토콜을 업데이트했다. 기술 지표를 통합하고 윤리적 고려를 강화하며 만남이 임박한 듯 준비한다. 그래서 사랑하는 벗들이여, 마음을 열고 하늘을 주시하자. 우주는 거대한 책이며 우리는 겨우 몇 페이지만 읽었다. 어떤 비밀이 더 기다리고 있을까? 비밀에 대해 말하자면 페르미 역설을 잊지 말자. 이 끈질긴 질문. 잠재적으로 거주 가능한 행성이 이토록 많다면 왜 아무도 관찰되지 않는가? 2024년 7월 제안된 해결책은 우리의 샘플링 방법이 너무 제한적일 수 있음을 제안한다. 어쩌면 외계인들이 존재하지만 우리가 어디를 봐야 할지 모를 뿐일지도. 혹은 더 음울하게 그들이 우주적 위협을 두려워해 숨을 죽이고 있을 수 있다. 생물 천문학은 거대한 발걸음으로 나아간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덕분에 우리는 전례 없는 정밀도로 외계 행성 대기를 분석한다. 2025년 4월 K에서 18B에서 유망한 생명 단서가 포착되었고 디메트랑 화물 같은 매혹적인 화학 화합물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2025년 9월 미국 항공우주국의 발견은 어떠한가? 퍼서비어런스 탐사선이 채취한 화성 암석에서 잠재적 생물 지표, 붉은 행성 화성은 여전히 우리를 매혹한다. 탐사는 행성에 그치지 않는다. 유로파와 엔셀라두스의 지하 대양을 생각해보자. 유럽 우주국은 엔셀라두스 임무를 계획 중이며 2042년 발사가 가능하다. 이 작은 위성은 얼음 기둥을 분출하며 생명 흔적을 탐색하기 위한 지하 대양을 드러낸다. 엔셀라두스는 생명의 필수적인 세 가지 요소, 액체물, 화학 원소, 에너지원을 갖춘 진정한 우주 실험실이다. 성간 여행은 여전히 거대한 도전이지만 아이디어가 쏟아진다. 하이페리온 프로젝트는 1000명을 태운 우주선으로 센타우리 자리 프록시마로의 여행을 탐구한다. 브레이크스루 스타샷은 레이저 추진으로 알파 센타우리계의 탐사선을 보낼 것을 제안한다. 대담한 꿈들이지만 미래가 무엇을 가져올지 누가 알겠는가? 드레이크 방정식은 여전히 매혹적이다.
2024년에 연구자들이 대규모 관측 천문학과 통계 모델링을 결합해 매개 변수를 세밀하게 추정했다. 이는 우리 은하계에서 활발히 소통하는 외계 문명의 가능성을 재평가한다. 숫자 너머의 탐구 자체가 있다. SETI 연구소는 2024년 6월 기술지표 과학을 위한 보조금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국제우주학 아카데미는 2024년 10월 탐지 후 프로토콜을 업데이트했다. 이는 연구가 전문화되고 발견 가능성을 대비함을 나타낸다. 생명체 탐구는 새로운 시대에 접어든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사용이 강조하듯 이는 더 이상 추측이 아닌 구체적 대기 분석이다. 2025년 4월 KE에서 18BW 유망 신호, 2025년 9월 화성에 가능한 고대 생명 흔적, 2025년 11월 글리제 12BW 발견, 40광년 떨어진 잠재적 거주 가능 외계 행성, 이 희망을 되살린다. 그래서 우주는 여전히 미스터리다. 그러나 각 새로운 발견, 각 새로운 이론, 각 새로운 임무가 근본 질문에 조금씩 다가간다. 우리는 홀로인가? 만약 아니라면 어떤 경위와 도전이 기다릴까? 호기심과 희망으로 하늘을 관찰하자. 물론 화성에 대해 이야기하자. 최근 글리제 12BW 발견, 40광년 떨어진 잠재적 거주 가능 외계 행성, 이 생명 발견 희망을 되살린다. 우주는 미스터리지만 각 새로운 발견, 혁신적 이론, 우주 임무가 근본 질문에 다가간다. 우리는 홀로인가? 만약 부정적이라면 어떤 경위와 도전이 기다릴까? 호기심과 계몽된 낙관으로 하늘을 관찰하자. 희망에 대해 말하자면 상상해보자. 생명이 다른 곳에 존재한다면 어떻게 탐지할까? 과학자들은 생물 지표를 추적한다. 행성 대기 중 특정 가스 같은 화학 단서로 과거나 현재 생명의 존재를 신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디메틸황화물은 바다 냄새가 나는 가스로 거의 전적으로 식물 플랑크톤에 의해 생성된다. 외계 행성에서 탐지되면 상당한 관심을 끌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그러나 행성의 거주 가능성은 거주 가능 영역 위치에 그치지 않는다. 온도, 대기 구성, 지질 안정성, 보호 자기장까지 고려해야 한다. 이상적인 집을 짓는 장소를 찾는 것처럼 좋은 위치뿐 아니라 튼튼한 기초와 방수 지붕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하 대양, 특정 위성이나 행성 표면 아래 숨겨진 것들, 어둠 속 세계를 상상해보자. 내부 열과 특별한 화학으로 생명이 번성할 수 있다.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물론 연구는 생물 지표에 그치지 않는다. 일부 과학자들은 기술 지표를 추적한다. 외계 기술의 단서, 이상한 라디오 방출, 스펙트럼 이상, 인공 구조, 문명이 무언가를 건설했다는 증거를 찾는 아이디어다. 우주 모래사장에서 발자국을 찾는 것처럼 선간 여행은 거대한 도전이다. 거리는 천문학적이며 필요한 속도는 현기증 나고 에너지는 상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세대 우주선, 태양도, 심지어 공상과학에서 나온 왜곡 엔진을 상상한다. 그리고 유명한 드레이크 방정식은 어떠한가? 약간 추측적인 이 공식은 우리 은하계의 외계 문명수를 추정한다. 별 형성률, 별땅 거주 가능 행성수, 문명 지속 기간 등을 고려한다. 우주와 추측 놀이처럼 우주 속 우리의 위치를 반성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우주의 유기화학이 만연함을 잊지 말자. 아미노산, 핵염기, 당, 생명의 구성 요소가 성간 구름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되는 듯하다. 지구 생명의 기원은 운석과 해성을 통해 온 이러한 분자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우주에서 홀로인가? 질문은 열려있다. 그러나 각 새로운 발견, 아이디어, 임무가 답에 다가간다. 확실한 답을 찾지 못하더라도 탐사 자체가 특별한 모험이다. 경외와 결의로 별을 바라보자. 미래가 무엇을 가져올지 누가 알겠는가? 현재까지 외계 생명의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잠재적 거주 가능 외계 행성과 우주의 유기 분자 존재가 다른 곳에 생명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페르미 역설은 지속되지만 생명이 흔하다면 왜 다른 문명을 탐지하지 못하는가? 답은 얼음 위성의 지하 대양에 독특한 생태계 혹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기술 지표에 있을 수 있다. 드레이크 방정식은 그 불확실한 매개 변수로 이 탐구의 복잡성을 상기시킨다. 각 항목이 새로운 탐사기를 나타낸다. 생물 지표, 생명의 미묘한 단서, 탐색을 세밀하게 하고 행성 거주 가능성을 만족할 수 없는 호기심으로 탐구하자. 어쩌면 밤하늘이 우리가 꿈조차 꾸지 못한 비밀을 드러낼 날이 올지도 모른다. 밤하늘은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비밀을 품고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생명이 먼 행성 표면이 아닌
복사와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부터 보호된 깊은 지하 대양에 숨겨져 있다면, 혹은 고급 문명이 미묘한 기술 지표, 우리가 아직 듣는 법을 배우지 못한 기술 속삭임을 남겼다면, 선간 여행은 여전히 거대한 도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대담한 꿈이다. 그러나 각 장애 극복, 각 기술적 돌파가 이 궁극적 탐구에 다가간다. 우주에서 관찰된 유기화학은 생명의 구성 요소가 코스모스 전역에 흩어져 있음을 드러내며 우리 행성을 넘어 생명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래서 우리는 우주에서 홀로인가? 답은 여전히 파악하기 어렵지만 탐사는 계속된다. 각 발견된 외계 행성, 각 잠재적 생물 지표, 각 분석된 라디오 신호가 진실에 다가간다. 마음을 열고 희망을 활기차게, 호기심을 만족할 수 없게 하자. 우주는 방대하고 신비로우며 놀라움으로 가득하다. 미래가 무엇을 가져올지 누가 알겠는가? 그리고 바로 이 호기심이 우리를 지속하게 한다. 상상해보자. 안데스 산맥 어딘가의 연구팀이 극한 조건에서 생존하는 미생물을 찾기 위해 얼음 샘플을 분석한다. 이는 유피터의 위성 유로파 지하대양에서 찾을 수 있는 지구 유사체다. 혹은 도쿄의 엔지니어들이 새로운 태양빛을 다듬으며 과거 공상과학처럼 보이던 선간 여행을 꿈꾼다. 매일 우주망 환경에서 새로운 데이터가 도착하며 매혹적인 화학 구성의 외계 대기를 드러낸다. 어쩌면 생물학적 활동으로만 생성되는 가스를 탐지할 날이 올지도, 혹은 먼 문명의 라디오 신호, 기술 지표를 포착할 수 있다. 드레이크 방정식은 매혹적이지만 불확실한 매개 변수로 우리 은하계 잠재 문명 수 추정을 확률 게임으로 만든다. 과학과 추측의 혼합이지만 확률이 낮더라도 판도는 거대하다. 그래서 탐사하고 질문하고 지식 한계를 밀어내자. 우주는 열린 책이며 각 발견은 새 페이지다. 그리고 누가 알겠는가? 다음 페이지가 인류의 가장 오래된 질문에 답할지도. 우리는 홀로인가? 미래만이 알려줄 것이지만 모험은 이제 시작이다. 그리고 어떤 모험인가? 제임스 웹 우주망 원경이 우주 끝을 주시하며 먼 외계 행성에서 생물 지표를 탐지할 수 있다. 디메틸 황화물, DMS 같은 분자, 지구에서 생명체에 의해 생성되는 가열쇠일 수 있다. 케임브리지 연구자들이 화학화합물을 관찰한 K2에서 18B를 생각해보자. 124광년 떨어진 이 행성은 여전히 매혹적이다. 한편 화성에서 퍼서비어런스 탐사선은 제재로 분화구 표면을 탐사하며 암석의 화석화된 잠재 생물 지표를 찾는다. 유피터의 위성 유로파도 잊지 말자. 물기둥이 분출되며 지하대양을 드러내는 이곳은 잠재적으로 거주 가능하다. 2024년에 발사된 유로파 클리퍼 임무가 그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향한다. 그러나 생명은 우리가 아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극한 생물체, 극한 조건에서 생존하는 유기체는 생명이 예상치 못한 곳에 매달릴 수 있음을 보여준다. 2024년 3월 모로코 하이 아틀라스 산맥의 열수천에서 새로운 극한 박테리아 종이 발견되었다. 80도 섭씨에 가까운 온도와 강한 산성 조건에서 생존하는 이 발견은 생명의 한계를 이해하고 우주 다른 환경에서 번성할 가능성을 상상하게 한다. 그리고 생물 지표 넘어 기술 지표를 찾는다면 라디오 신호, 거대 구조, 인공적으로 깜빡이는 별, 기술적으로 고급 문명의 흔적을 탐지하는 아이디어. 일부 연구자들은 외계 문명이 자신들의 행성을 활동으로 인해 거주 불가능하게 만들었을 가능성을 연구하며 페르미 역설을 설명한다. 드레이크 방정식은 확률 공식으로 우리 은하계의 소통 문명 수를 추정한다. 물론 숫자는 추정에 따라 크게 변하지만 이 가능성이 존재함을 상기시킨다. 그래서 질문은 열려있다. 우리는 홀로인가? 어쩌면 아니다. 답이 기다려지더라도 탐구 자체가 특별한 모험이다. 각 발견, 각 새 데이터, 각 대담 가설이 진실에 다가간다. 그리고 그 진실, 어떠하든 우주 속 우리의 위치를 영원히 바꿀 것이다. 하지만 그럼 어디에 숨어 있는가? 이는 가장 대담하고 미친 가설을 불러들이며 우리의 상상을 자극하고 우주를 새 시각으로 보게 한다. 상상해보자. 너무 고급화되어 보이지 않는 문명들, 별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대 구조 뒤에 숨거나 우리의 기술로 탐지 불가능한 신호를 방출한다. 우리가 아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생명 형태를 생각해보자. 이국적 화학에 기반해 우리가 적대적이라 여기는 환경에서 번성한다. 우주적 극한 생물체인 셈이다. 극한 환경에 대해 말하자면 2024년 3월 연구자들이 모로코 하이 아틀라스 산맥 열수천에서 새로운 극한 박테리아 종을 발견했다.
80도 섭씨에 가까운 온도와 강한 산성에서 생존하는 이 발견은 생명이 상상 불가능한 조건에 적응할 수 있음을 상기시킨다. 그리고 생명이 우리가 찾는 곳에 없을 수 있다면? 2024년 9월 유럽 우주국 과학자들이 유피터의 위성 유로파에서 물기둥이 더 많은 증거를 찾았다. 2024년 10월에 발사된 미국 항공우주국의 유로파 클리프 임무는 이 위성의 거주 가능성을 연구한다. 무엇을 드러낼까? 2024년 4월 우주에서 가장 복잡한 유기분자인 이 메톡시에탄올이 고양이 발자국 성운에서 발견되었다. 약 5.5형 광년 떨어진 이곳은 생명의 구성 요소가 우주 도처에 있음을 증명한다. 그리고 2025년 3월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 과학자들이 화성에서 가장 긴 유기 분자를 발견했다. 연속 12개 탄소 원자를 가진 이 사슬은 지구 생물학적 활동으로 생성되는 지방산과 유사할 수 있다. 혼란스럽지 않은가? 그래서 물론 이는 여전히 추측 영역이다. 그러나 이 추측, 이해에 대한 갈증이 우리를 탐사하고 혁신하고 지식 한계를 밀어내게 한다. 그리고 누가 알겠는가? 더 강력한 망원경, 대담한 우주 임무, 혹은 단순한 천재적 직관 덕분에 우리는 마침내 이 집요한 질문에 답할지도. 우리는 우주에서 홀로인가? 그러나 그 계시를 기다리는 동안 하늘을 주시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가능성을 상상하자. 우주는 방대하고 신비로우며 잠재적 놀라움으로 가득하다. 각 발견, 각 단서, 각 가설이 진실에 다가간다. 그리고 가능성에 대해 말하자면 이 근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것에 더 깊이 파고들자. 생물지표와 기술지표 탐구, 우주적 단서. 상상해보자. 2025년이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우주 눈처럼 먼 외계 대기를 뚫는다. 특히 124광년 떨어진 KE에서 18B를 표적으로 잠재 생명 단서가 포착되었다. 가정컨대 천문학자들이 디메티랑 화물, DMS를 재탐지한다면 지구에서 생명체, 특히 해양 조류에 의해 생성되는 가스, 이것이 기다리던 증거일까? 생물지표는 우리가 추적하는 유일한 단서가 아니다. 기술지표, 고급 외계 문명의 발자국도 연구 중심이다. 수수께끼 같은 라디오 신호, 우주 거대 구조, 먼 행성의 인공 조명 패턴이 그 존재를 드러낼 수 있다. 2025년 2월 대담한 연구가 다양한 기술지표, 도시 불빛, 열섬, 궤도 위성, 라디오 및 레이저 전송을 단일 분석에 결합할 수 있다. 이는 가능성 스펙트럼 전체를 고려해 탐지 기회를 높이는 아이디어다. 유로파, 화성, 극한 생물체, 다른 곳 생명을 위한 지구 단서. 탐사는 외계 행성에 그치지 않는다. 우리 태양계가 놀라움을 품을 수 있다. 유피터의 얼음 위성 유로파는 우선 타깃이다. 2024년 9월 갈릴레오 탐사선 데이터 분석이 지하대양에서 물기둥이 정기적으로 분출됨을 확인했다. 2024년 10월에 발사된 미국 항공우주국의 유로파 클리프 임무는 이 매혹적 세계의 거주 가능성을 연구하기 위해 향한다. 그리고 화성은 어떠한가? 미국 항공우주국의 퍼서비어런스 탐사선, 제재로 분화구에 지칠 줄 모르는 탐사자가 2025년 9월 암석에서 잠재 생물지표를 포착했다. 이 단서가 확인되면 붉은 행성에 생명이 존재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극한 생물체, 지구의 극한 조건에서 생존하는 유기체를 잊지 말자. 2024년 3월 모로코 하이 아틀라스 산맥 열수천에서 새로운 종이 발견되었다. 80도 섭씨에 가까운 온도와 강한 산성에서 생존하는 이 연구는 생명의 한계를 이해하고 우주 다른 곳에서 번성할 환경을 상상하게 한다.